네, 오늘 51일차 방송은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은 이현정 작가가 쓰셨고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자,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쓰는 법,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풀이한 말을 서술어라고 한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처럼 주어 서술어는 그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실만 있고 바늘이 없으면 바느질을 할 수 없듯이 주어와 서술 없이 문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대로 문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비가 오나 봐요, 하다님. 네. 오늘 주된 내용은요,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문법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고 감각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어색하다 이런 문장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친구는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애였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장이 왜 이상할까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된 이유는 주어 다음에 뭔가 서술어가 가야 되는데 딴 얘기가 되고 있죠. 그 친구는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애였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고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이유는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 덕분이다. 많은 친구 때문이다. 이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요. 주어 부분을 풀이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빠진 서술어를 문장에 맞게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윤문이라는 게 이런 작업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유는 때문이다와 호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때문이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서술어인 덕분이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호응만 점검해도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긴 문장을 이렇게 저자처럼 고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끊어서 쓰면 좀 더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친구, 이것도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뭔지를 말해줘야겠죠. 근데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 덕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상하고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아마 이 사실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 일단 어색합니다. 네. 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내가 했던 일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부동산을 돌면서 홍보를 하며 설명드리는 것이 내 주된 업무였다. 자, 이 문장이 길기도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왜일까요? 네, 내가 했던 일이란 주어와 업무라는 서술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일이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동어가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고칩니다. 내일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부동산을 돌면서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술어를 넣어줘야 되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부동산을 돌면서 홍보하는 것이 내 주된 업무였다. 일이 앞에 가거나 업무가 뒤로 가거나 했을 때 주어 서술어를 고쳐주어야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내가 했던 일은 업무였다의 형태로 주어에 사용된 표현이 서술어에 그대로 반복이 되었죠. 이 경우 주어와 서술어의 중복된 표현만 덜어내기만 해도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듯 주어를 가볍게 시작하고 서술어 부분에서 대상을 상세히 풀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힘든 인생을 살았을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을 때 울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노래였다. 이 문장도 좀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예, 원래 문장을 보면 서술어 노래였다를 제외한 어디에서도 서술어를 가리키는 성분이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 경우 서술어 노래였다에 어울리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주어를 새로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된 서술어 자체가 문장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서술어 또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나는 주어를 넣었죠. 힘든 인생을 살아온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주어가 앞선 문장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어서 수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인생을 살았을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을 때 나는 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노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이 문장의 중심 내용은 노래가 아닌 내가 노래를 들으며 생각한 행위 그 자체입니다. 예, 주어가 행위 그거인 거죠. 내가 노래를 들으며 생각한 행위. 따라서 생략된 주어 나는을 복원하고 서술어를 생각했다로 바꾸면 문장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주어와 서술어도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런 글의 특징이 뭔 말을 하겠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색합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 어색한 문장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하여튼 뭔가 깨림칙한 그런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없어도 무방한 울지는 않았지만이라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도 좋습니다. 또 한 문장 볼까요? 내가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태권도 말고 학교에서의 다른 활동이나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려 한 것이다. 얼핏 보면 이상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동문서답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맞추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때는 최소 수정 원칙, 그러니까 가급적 문장을 짧게 덜 고치는 쪽이 좋죠. 그래서 원래의 문장인 내가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을 간단하게 나는으로 고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주어 부분을 부서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으로 대체하면 문장이 간결해집니다. 어떻게 간결해졌는지 볼까요? 확실히 글자 수도 줄었죠. 네. 나는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사로 하고 태권도가 아닌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다. 누가 봐도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내가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을 나는으로 고치고 주어에 있던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을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라는 부사로 고치면 훨씬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자,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어릴 적 나의 일상은 노는 것으로 시작해 노는 것으로 끝나는 일상이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상이 두 번 반복됐거든요. 밑에 문장 볼까요?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친구의 정의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는이라는 주어가 반복되고 있죠. 서술어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어릴 적 나의 일상은 노는 것으로 시작해 노는 것으로 끝났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친구란 정의는을 빼고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훨씬 깔끔해졌죠. 서술어는 문장의 주어인 대상의 상태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간결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나의 일상은 일상이었다. 친구의 정의는 정의하고 있다. 네. 문장은 주어에 사용된 표현이 서술어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어릴 적 나의 일상을 기술로 하도록 서술어를 바꾸고 친구란 정의하고 있다와 같이 주어 부분에서 서술어와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다듬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릴 적 나의 일상은
뭐뭐였다. 노는 것으로 시작해 노는 것으로 끝났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현장 작가가 쓴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쓰는 법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예, 오늘 주된 내용 뭐였죠? 예,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해야 한다. 예, 모든 글은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예, 물론 표현상 이렇게 일부러 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빠지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또 서로 호응이 안 되면 또 어색해집니다. 이런 문장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읽어보면 어색하거나 뭔가 깨림칙한 문장이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이 책은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표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된, 좀 더 유려한, 좀 더 완벽한 문장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